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도봉팀 하하의 안현진입니다.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낯선 길을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닿을 수 있죠.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이 길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방황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도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처음엔 내가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목적지를 설정하는 길. 일단 목적지를 입력했다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의심 없이 믿고 가야겠죠?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증방송에 준비한 중국 드라마 삼국연의의 주제곡입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삼국연의,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삼국지를 내용으로 한 역사 드라마입니다. 삼국지는 유비, 간우, 장비의 도원결의부터 조조, 유비, 손건, 제갈공명 등 수많은 영웅 허골들의 천하쟁필을 다룬 이야기죠. 장강물결은 동으로 흐르고 영웅은 파도처럼 밀려오네. 모든 영역은 뜸구름 같은 것. 청사는 여전한데 세월만 흐르는구나. 백발의 어부는 강둑에서 가을달을 감상하며 술을 벗삼아 상봉을 노래하고 고금의 대소사를 담소로 나누네. 네, 역사는 거울이죠. 오늘날 밝은 달을 감상하며 고금의 대소사를 담소하는 것은 역사를 거울로 삼아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내일로 꿈꾸기 때문입니다. 滚滚长江东逝水，浪花淘尽英雄。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중국의 고대 명작 삼국지,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진 작품인데요. 오늘은 KCNTV 한증방송 이화실 선생님과 함께 삼국지 이야기 중에서 조조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3번 읽지 않는 사람과는 겸상을 하지 말아라 라는 네.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과는 같이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중국의 고대 명작 소설을 다루는 거에 처음인데 혹시 특별하게 삼국지, 그것도 조조라는 인물을 소개하게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그 이유는요, 저서의 진면모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진 저서는 두 얼굴인데요. 하나는 난세 간웅이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난세 영웅이에요. 또 그렇죠. 네. 간웅과 영웅, 한 글자 차이죠. 근데 하나는 간악하고 교활한 영웅이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난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는 소설 삼국연의와 정사 삼국지에서 저서에 대한 그 엇갈린 부각에서 기인된 거라고 봐요. 저도 소설 삼국연의를 좋아해서요. 어릴 때 여러 번 읽었거든요. 저는 만화를 읽었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 그때는 저서를 아주 간악한 부정적인 인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싫어했어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이 안 좋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랬죠. 그런데 중국의 문화 대혁명 이후 지난 80년대부터 삼국지를 연구하는 재조명하고 연구하는 중국 학자들이 역사에 가까운 정사 삼국지를 근거로 저서를 뛰어난 정치가 군사가 대단한 문장가로 재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택동 전 국가주석도 저서의 단점을 배제하고 영웅으로서의 저서를 대단한 정치가 군사가이고 또 뛰어난 시인이라고 높이 평가했어요. 정말 높이 평가했네요. 네. 모택동은 특히 그 저서가 쓴 시는 기백이 웅혼하고 위험 있다. 감개하면서도 비감하다. 진짜 사나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저서가 시를 읊었다는 갈석산에 올라서 저서를 찬양하는 랑타오샤 북대하란 그 시를 읊기까지 했어요. 그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천년도 훨씬 넘는 그 옛날 위나라 무제의 조조가 지휘봉을 휘두르며 이곳 갈석산에 이르러 시를 지었다지요. 오늘도 가을바람은 서슬한데 오직 사람만 바뀌었구려.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시인 것 같습니다. 네, 색동이 저조를 높이 평가한 시인데요. 여기서도 저조의 인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잘할 것 같은데요.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조조는 좀 교활한 인물에 가깝게 등장을 하는데 네. 중국에서 조조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조가 훌륭한 리더여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능력 있는 리더를 좋아하고 따르니까요. 그렇죠. 네. 소설에 의하면 저조는 후한 말기 난세에 등장한 수십 명 태수들 중 최후의 승자로 남는 3명. 즉 저조, 유비, 송권 이 3명 중 가장 탁월한 리더예요. 그렇죠. 네. 저조는 부하 모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폭력과 냉철함이 있고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지 않는 결단력이 있고 또 자신이 앞장서서 부하를 따르게 하는 지휘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에요. 정말 모든 그 지휘력과 그런 것들을 잘 갖춘 분이란 걸 알겠고 네. 조조는 난세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조조가 아까 군사적 재능이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수한 전술이 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난세의 영웅이죠. 왜서 그런가 하면은 그뿐만 아니라 인재 등용에서 저서는 그 규천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우도 잘해주고 또 상불 체계가 명확해서 그의 부하는 절대로 이제 그를 배반하지 않았고 또 그의 곁에는 항상 인재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자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게 문답도 마저 드리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군사적 재능이죠, 저자가 그게. 네, 인기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최고 경영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군사적 재능에서는 그 전술이 어떻게 뛰어났나고 물으신다면은 그 전문가에 따르면요. 저조의 전술은 병력수로 이기는 게 아니고 속도와 전술과 용기로 이기는 거예요.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는 네. 거네요. 예. 현실에 맞춰 전략을 짜는 정확한 순발력인 거죠. 적은 병력으로 빠르고 쏜살같이 적진에 들어가서 정예로 싸우는 거래요. 네. 그리고 저조는 난세 전쟁 마당에서 손자병법을 아주 잘 이용한 병법가예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관도대전 잘 아시죠? 그렇죠. 네. 관도대전에서 저조는 4, 5만 병력으로 수십만 병력을 갖춘 원소군을 이겼거든요. 당시 군세, 장수, 지리, 보급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불리한 저조군을 두고 천하 사람들은 저조는 여기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대요. 근데 저조는 이겼어요. 고작 수만의 군대로 수십만의 군대를 이끈 당시 아주 강대한 원소군을 이겼어요. 그렇죠. 원서군이 사실은 이제 천하를 제패할 군이다. 네. 그 당시에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조조가 이김으로써 그 이름을 떨쳤죠. 전세를 역전하고 이제 네. 큰 리더로서의 제목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바로 저조의 용인 전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조의 사람 쓰는 수법은 삼국에서 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조는 이 전투에서 장수 배치에 과감한 결단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관도전에서 저조는 아군의 두 에이스를 할 수 있는 저인과 하후연 두 맹장을 주력 전장에서 뺐어요. 그리고 또 장유와 관우를 선봉으로 세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위험한 모험이거든요. 그 당시를 놓고 보면은. 왜냐하면 장료와 관우는 그 당시 금방 항복해온 항장으로서 능력에 대한 입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위험 부담을 이겨내고 또 전투에 이겼기 때문에 조조가 네. 큰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여기서 있잖아요. 또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장료는 그 원소군에서 그 최강의 맹장인 안량이 이끄는 군대를 격파하고 그렇죠. 또 관우는 아예 안량의 목까지 배워서 가져왔어요. 그래 안량은 그 당시 그 적군들은 안량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선을 했다는 아주 용맹한 장수였거든요. 그런 용맹한 장수가 그 당시만 해도 무명이었던 관우에게 죽고 말았으니까요. 그런 이제 좀 임팩트 있는 전투를 했기 때문에 네. 기세를 꺾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접벽대전을 얘기를 해보면은 조조가 대패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군사력이 뛰어난 조조가 왜 대패를 했을까요? 여기서 저조의 단점이 드러난 거지요. 완전 무기란 사람은 없잖아요. 진짜 완전한 사람은 없죠. 네, 그 혼란한 삼국시대를 보면 변화무쌍한 전쟁에서 지금 말로 하면 정보가 생명이었는데요. 바로 가짜 정보가 저조를 참패로 몰아넣은 거죠. 그 각자 정보가 도대체 어떤 거죠?
저소의 18만 대군이 양자강 무한지방으로 남하했는데요. 그때 저소의 군대는 군사적으로 송권과 유비 연합군보다 월등하게 우세였어요. 그렇죠. 근데 연합군의 방간계에 걸려든 거죠. 주유와 이제 제갈공명의 반관계에 걸려든 거죠. 네. 말하자면 저소의 군대는 주로 북방 지역 출신이라 몽골족처럼 기마전에는 강했지만 수선에는 약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예, 근데 마침 수선에 능통한 채모와 장윤이라고 하는 투항해온 두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두 장군이 저소의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서 전쟁의 승산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대로만 갔다면은. 네. 문제는 저소의 그 모사인 장관한테서 생겼어요. 장관은 저소의 모사이지만 또한 당시 저조와 대결을 겨루고 있는 연합군 총사령관 주유의 동창생이었어요. 하필 동창생이어가지고. 네. 장관이 연합군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 항복을 권유하기 위해서 주유를 찾아갔어요. 주유는 근데 이때다 싶어서 간첩을 이용하는 방간계를 쓴 거예요.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주유가 머리가 좋죠. 장관과 같이 술을 먹고 취해 자는 척 하면서 탁자 위에다는 저소의 병사인 그 채모와 장윤이 보낸 것처럼 꿈이 가짜 밀서를 올려놓았는데요. 장관이 걸려든 거죠. 또 술 마시고 또 이제 친구랑 이렇게 하하호 보내다가 네. 갑자기 이런 중요한 문서를 보면은 진짠가 하죠. 진짠가 싶기도 하죠. 그렇죠. 장관은 그 가짜 밀서를 훔쳐가지고 한밤중에 연합군이 진영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곧바로 저소의 진영으로 가서 저소에게 그걸 바쳤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됐었는데. 네, 근데 저소는 이것이 반간기란 걸 전혀 모르고 그만 채모, 장윤 두 장군의 목을 베버린 거예요. 좀 경솔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두 장군이 참수당하자 수선이 약한 저소의 군사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끝내는 유비와 성군이 연합군에게 참패당하고 만 거죠. 참 이제 조조가 정말 네. 위대한 인물인 건 확실한데 그런 네. 너무 결단력 있는 선택들이 어느 땐 자기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네.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네. 한편에 옛날 이야기를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네. 삼국지를 두고 인생의 성공 정략은 삼국지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삼국지를 놓고 보면은 그 중국 역사 중 삼국시대라는 혼란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그런 역사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제갈량과 조조, 유비, 송권 등 영웅들이 일거수일투족은 그 자체가 바로 모략의 모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온갖 고난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쥔 인물들을 통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얻는 거죠. 그 역사인물 하나만 봐도 모든 지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조조와 같이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고 또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어떤 일에서나 경쟁 상대의 실력과 자신의 상대적인 우세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승리의 답안지를 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다면 삼국지는 우리 인생의 훌륭한 교과서라고 봅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이화실 선생님과 함께 삼국지물 조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